많은 부부가 처음에는 서로의 전부가 됩니다. 사랑의 시작은 뜨겁고 모든 것이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서로의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함께 걷는 길이 곧 행복이었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곁에서 평생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틈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커져갑니다. 그 틈은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더 넓어집니다. 부부가 다시 남이 되는 순간은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마음의 먼지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문득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이 깊은 상처를 주나니 그것은 과거의 업이 다하지 않음이라. 부부라는 인연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기쁨도 크지만 상처도 깊습니다. 부부가 남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사랑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식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던 부부도 시간이 지나면서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루 일과를 나누던 대화가 이제는 단순한 생활 보고가 됩니다. 밥 먹었어? 다녀왔어. 필요한 말만 오가는 생활 속에서 마음의 대화는 사라지고 형식적인 말만 남습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말은 의무처럼 느껴지고 서로의 마음에 아무 울림도 주지 못합니다. 대화가 줄면 마음의 연결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해와 추측이 채웁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할까? 직접 묻기보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은 대체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그만큼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서운함의 누적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서운함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제때 풀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가시처럼 남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일이라도 마음속에서는 기록이 됩니다. 그때도 그랬지. 이 사람은 늘 이런 식이야라는 생각이 쌓이며 결국 사랑보다 불만이 먼저 떠오릅니다. 마치 작은 상처를 방치하면 염증이 생기듯 서운함도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대신 변명이나 핑계로 상황을 덮어버리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가시가 깊숙이 박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사소한 일도 큰 싸움으로 번지고 상대의 모든 행동이 불편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사랑은 이상을 꿈꾸지만 결혼은 현실과 마주합니다. 처음에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담, 자녀 양육, 집안일, 건강 문제, 가족과의 관계. 이 모든 현실의 무게는 사랑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혼 초에는 어려움이 닥쳐도
이 사람이라면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은 시험받습니다. 현실은 때때로 잔인합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기대했던 위로 대신 날카로운 말이 돌아오면 마음이 다칩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마음이 이 사람 때문에 더 힘들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상대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불만의 대상이 됩니다. 넷째는 감정을 숨기는 순간입니다. 상대에게 실망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말을 꺼내지 않고 삼키는 일이 잦아집니다. 처음에는 갈등을 피하려고 혹은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차가운 벽이 됩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는 풀리지 않은 감정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서로의 진짜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대화의 부재가 아니라 일종의 거리두기입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아버리는 행동이며 그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집니다. 감정을 숨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더 알 수 없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오해는 커지고 오해가 커지니 대화는 더 줄어듭니다.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사라지고 마음속 불만은 더 크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라며 참았던 일이 나중에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체념으로 바뀝니다. 그 체념은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언젠가 마음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싸움조차 하지 않고 다툼보다 침묵이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부부는 점점 남이 되어 갑니다. 부부가 다시 남이 되는 순간은 보통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건네지 않은 인사, 외면한 눈빛, 대충 대답한 말 한마디. 이 작은 무관심이 매일 쌓이면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닫힙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함께 밥을 먹어도 대화는 의무가 되고 표정은 무표정해집니다. 손을 잡던 손길이 사라지고 시선이 마주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서류보다 먼저 마음속에서 이미 이혼을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의 정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와 바쁜 일상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깊어진 거리감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듯한 공허함이 스며들고 그 공허함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대화 없이 TV만 바라보고 주말에도 서로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기쁜 일도 힘든 일도 나누지 않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며 먼저 말을 꺼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귀찮아집니다. 사소한 칭찬은 사라지고 작은 불만은 쉽게 터집니다. 상대방의 습관이나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고 그 순간 느끼는 짜증이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상대의 존재가 더 이상 설렘이나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 보다 이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이유보다 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더 많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이별은 그렇게 완성됩니다. 몸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지만 영혼은 이미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부부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헤어진 부부보다 더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법적 이혼보다 먼저 마음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더 이상 부부로서의 온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박과 같아서 잡초를 뽑고 물을 주어야 하느니라. 아무리 비옥한 밭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고 곡식은 시듭니다. 부부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매일 돌보지 않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사랑은 스스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쓰고 작은 노력이라도 매일 해야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사랑으로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힘들어도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생활비와 육아의 무게가 더해지자 대화가 줄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 지쳤고 아내는 육아와 가사에 지쳤습니다. 서로 위로하기보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해 달라고만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루에 대화하는 시간이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일 뿐이구나. 그 깨달음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는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싸움조차 하지 않았고 다투는 힘마저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아니라 무관심이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 없이 스쳐 지나갔고 식탁에 마주 앉아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기념일도 생일도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들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별의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지키려면 사소한 것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작은 인사, 짧은 안부, 가벼운 스킨십,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들이 쌓이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이벤트보다 매일의 작은 행동이 지켜줍니다. 사랑의 불씨는 작은 바람에도 꺼질 수 있지만 작은 온기에도 다시 살아납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은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잘 잤어? 한마디를 건네고 잠들기 전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것. 지나가다 어깨를 토닥이거나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순간들이 마음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이런 작고 따뜻한 행동은 아무 말 없이 쌓인 서운함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의 기분을 묻고 상대가 힘든 날에는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라는 마음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먼저 건네는 습관이 부부의 사랑을 지켜줍니다. 사랑은 거창한 약속보다 오늘 건네는 한마디의 온기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닿으면 헤어짐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업의 인연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라. 그 인연이 그대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떠난 인연을 미워하면 그 마음의 어두움이 다음 인연에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감사로 보내면 그 마음의 빛이 앞으로의 삶을 비춥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과 업이 얽혀 있는 깊은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더 소중하고 더 아프고 더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면 오늘 한 번 더 마음을 건네십시오. 말 한마디, 작은 손길, 진심 어린 시선이 사랑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떠나간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인연은 오고 가지만 깨달음은 남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다시 만나는 모든 인연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